이 밤 낮이 깁조리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프롤로그.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분노 등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감정을 컨트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당황하고 순식간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다. 살다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담았다. 부디 이 책 속의 이야기를 본인의 삶에 대입시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돌보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다. 그렇기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건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 암시 문장.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실제 음성으로 읊조려보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나는 된다. 둘,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셋, 나는 반드시 해낸다. 넷,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다섯,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섯,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일곱, 난 잘하고 있다. 여덟,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홉,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 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된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하며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일 때면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의 소란함과 집에서의 조용함, 그 갭을 크게 느껴 우울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에 휴대폰을 들어 연락으로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나를 밝은 아이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항상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나 자신은 아파도 안 아픈 척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힘듦에는 호들갑을 떤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방치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이슈에는 자기 일보다 더 크게 반응하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며 오지랖을 부리지만 늘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뒷전이다. 그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1순위는 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들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남 말고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 영원한 감정은 없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없다. 지금 기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금 슬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모든 감정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있으면 다시 기쁨이 온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기쁠 때 기쁜 순간을 만끽하되 너무 기쁨에 심취하지는 말아야 하고 슬플 때 억지로 힘을 낼 필요는 없되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살아가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큰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자.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과하게 충실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일임을 명심하자.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다면 적어도 감정에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간직하는 방법. 1. 나쁜 기억은 미화시키는 것. 행복했던 추억을 방해하는 나쁜 기억은 나빴던 채로 담아두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어차피 과거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저 길 가다 운이 나빠 한번 넘어진 것,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자. 나빴던 기억마저 그땐 그랬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은 온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2. 사진을 남겨두는 것.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사진을 남겼을 때 추억은 더욱 특별해진다.
추억의 순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자면 사진 속에 담긴 장면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시간의 온도, 그때의 나 등 모든 것이 선명히 떠오르며 사진 속의 순간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진다. 셋. 그 시절 나와 함께 했던 물건을 간직하는 것. 사진은 찍힌 순간의 추억이지만 매일 안고 자던 인형이라든지 내가 자주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시절에 나와 가장 가까웠던 물건을 간직하는 건 그 시절 전부를 간직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물건에는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넷.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좋았던 시절,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어도 바로 어제의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히 느껴지며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억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살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좋았던 추억들 덕분에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우리 살아가며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두자.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인생이 될 테니까. 애정결핍.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어려워한다. 또다시 버려지고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우리는 이걸 흔히 애정결핍이라고 부른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 부족한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내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이다. 여리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국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할 때, 한 번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며 헌신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전부를 다 줬는데 이런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허무함과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별 후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한다. 그런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당신은 미련하게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재고 따지며 사람을 사귀는 세상 속에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늘 사랑에 목말라 하던 당신에게 갈증을 채워줄 온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르지 않는 애정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신이 주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답해 줄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런 사람 곁에서 행복만 하기를. 어른스러운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받을 점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린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뿐이라며 맞춰가자는 사람. 배려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줄 줄 알고 진솔한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 연인 사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건네며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자상한 사람. 꼭 이런 사람을 만나라. 어른스러운 사람과 함께라면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의견만 앞세우고 초반에 잠깐 잘해주다 변하고 혼자 소갈이 하게 되는 그런 상처뿐인 연애 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며 큰 충돌 없이 온전히 행복한 연애, 그런 연애를 하길 바란다. 난 원래 이래.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걸러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난 원래 이래 라는 말을 내세우며 뻔뻔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배려 있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나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건 나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강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저 무책임한 거고 이기적인 거고 어리광일 뿐입니다.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해해 줄 필요도 배려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고 나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 때 이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다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잠깐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무례한 어리광 받아주지 마세요. 자기 성향만 주장하며 받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들, 무조건 거리를 두세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고 피해보지 마세요.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법. 무언가를 할 마음이 없다면 게으름이고 무언가를 할 엄두가 안 난다면 번아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게으름이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번아웃이다. 시작하기 전에 불평부터 한다면 게으름이고, 시작하기 전부터 버겁다면 번아웃이다. 흥미가 생기지만 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이고, 흥미로웠던 것이 재미없어졌다면 번아웃이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건 게으름이고, 다 포기하고 싶고 지쳤다면 번아웃이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때 지금 내 상태가 게으른 것인지 번아웃이 온 건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게으른 것이라면 정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번아웃이 온 것이라면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게으른 상태라면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게으름을 방치하다 보면 나태함에 잠식되어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썩은 물을 비워내야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듯 지금은 머리를 비워야 할 때이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40대가) 20, 30대에게 전하는 조언 10가지. 하나, 건강은 미리 챙기세요. 지금은 젊은 피 덕분에 체력과 회복력이 뒷받침되지만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내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둘,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쁠 때 약속한다든가, 화날 때 다짐한다든가. 감정에 앞선 선택은 대개 실수를 초래합니다. 셋,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힘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사랑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과도 많이 놀러 다니세요. 젊은 시절의 추억은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로 남아 나에게 영원한 위로이자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부모님께 소홀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뵙고 눈과 가슴에 담아두세요. 종종 식사 자리도 함께 하시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집 앞 산책이라도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정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실 때 잘 챙겨드리세요. 평생 후회합니다. 여행은 꼭 자주 다니세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시간 내서 떠나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해답을 찾아내기도 해요. 6. 꿈은 크게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의 실패는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양분이자 피드백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세요. 20, 30대는 인생의 구색을 갖출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 때입니다. 7. 당신의 청춘을 사랑해주세요.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아름답지 않은 젊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청춘과 당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8.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40대가 되면 저절로 옅은 관계는 멀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굳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허물없이 편하게 만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9. 벌써부터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로 젊은이들의 고통이 합리화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고통은 젊은이가 견뎌야 하는 과업이 아니에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망치는 게 마냥 비겁한 것만은 아니에요. 10.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나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언제나 내 인생의 1순위는 나로 두고 당신이 삶의 주체인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의 차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동기부여 삼아 용기와 배움을 얻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라며 핑계대기 바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며 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잠시 좋았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간과하고 과거만 내세우며 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나아가고 마침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실수는 바로잡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자신을 보완하고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만 높은 사람. 사소한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믿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른스러워지고 있다는 증거. 하나,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험한 표현이나 비속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며 자기 생각을 다듬어 조리 있게 말할 줄 안다. 또한 말할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혹시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아낀다. 둘, 여유가 생긴다. 쉽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분이나 태도에 여유가 생긴다. 어떤 상황이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줄 알며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셋, 뚜렷한 신념이 생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가치관이 명확해지며 내면의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해진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강요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살아간다. 넷, 배려심이 깊어진다. 자신의 기분대로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성숙하게 행동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다섯, 자존감이 높아진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1순위로 두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다. 가끔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를 타박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응원해준다. 이 밤 낮의 깁줄이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입니다. 프롤로그.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가 된다.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분노 등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감정을 컨트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당황하고 순식간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다. 살다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나의 기분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담았다. 부디 이 책 속의 이야기를 본인의 삶에 대입시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이해하고 돌보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다. 그렇기에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걱정되지만 여유를 가지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본심을 숨겨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숨기라는 건 아니다. 내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불쾌한 마음을 강경하게 표현해야 하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루의 기분을 관리하는 자기 암시 문장.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을 실제 음성으로 읊조려보자.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나는 된다. 둘,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셋, 나는 반드시 해낸다. 넷,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다섯,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섯,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일곱, 난 잘하고 있다. 여덟,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홉,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 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회의 순간은 더욱 자주 찾아오고 행운이 뒤따르게 된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당연히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된다.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삶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너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하며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일 때면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밖에서의 소란함과 집에서의 조용함, 그 갭을 크게 느껴 우울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에 휴대폰을 들어 연락으로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나를 밝은 아이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항상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 나 자신은 아파도 안 아픈 척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힘듦에는 호들갑을 떤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방치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이슈에는 자기 일보다 더 크게 반응하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며 오지랖을 부리지만 늘 내 기쁨과 내 슬픔은 뒷전이다. 그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1순위는 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건 좋지만 그들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란 남에게 받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남 말고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습관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 영원한 감정은 없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없다. 지금 기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지금 슬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모든 감정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있으면 다시 기쁨이 온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기쁠 때 기쁜 순간을 만끽하되 너무 기쁨에 심취하지는 말아야 하고 슬플 때 억지로 힘을 낼 필요는 없되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살아가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건강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큰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자.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에 과하게 충실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갈 일임을 명심하자.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다면 적어도 감정에 잡아먹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간직하는 방법. 1. 나쁜 기억은 미화시키는 것. 행복했던 추억을 방해하는 나쁜 기억은 나빴던 채로 담아두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어차피 과거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저 길 가다 운이 나빠 한 번 넘어진 것.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자. 나빴던 기억마저 그땐 그랬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은 온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2. 사진을 남겨두는 것.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사진을 남겼을 때 추억은 더욱 특별해진다. 추억의 순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자면 사진 속에 담긴 장면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 시간의 온도, 그때의 나 등 모든 것이 선명히 떠오르며 사진 속의 순간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진다. 셋,
그 시절 나와 함께 했던 물건을 간직하는 것. 사진은 찍힌 순간의 추억이지만 매일 안고 자던 인형이라든지 내가 자주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시절에 나와 가장 가까웠던 물건을 간직하는 건 그 시절 전부를 간직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물건에는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넷,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좋았던 시절,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어도 바로 어제의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히 느껴지며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추억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살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좋았던 추억들 덕분에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우리 살아가며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두자.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인생이 될 테니까. 애정결핍. 어릴 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어려워한다. 또다시 버려지고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우리는 이걸 흔히 애정결핍이라고 부른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 부족한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내 사람에게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이다. 여리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국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할 때, 한 번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퍼주며 헌신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전부를 다 줬는데 이런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허무함과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이별 후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한다. 그런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당신은 미련하게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재고 따지며 사람을 사귀는 세상 속에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늘 사랑에 목말라 하던 당신에게 갈증을 채워줄 온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르지 않는 애정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신이 주는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답해줄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런 사람 곁에서 행복만 하기를. 어른스러운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본받을 점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린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뿐이라며 맞춰가자는 사람. 배려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줄 줄 알고 진솔한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 연인 사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건네며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자상한 사람. 꼭 이런 사람을 만나라. 어른스러운 사람과 함께라면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의견만 앞세우고 초반에 잠깐 잘해주다 변하고 혼자 소갈이 하게 되는 그런 상처뿐인 연애 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며 큰 충돌 없이 온전히 행복한 연애. 그런 연애를 하길 바란다. 난 원래 이래.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걸러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난 원래 이래 라는 말을 내세우며 뻔뻔한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배려 있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나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건 나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강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저 무책임한 거고 이기적인 거고 어리광일 뿐입니다.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해해 줄 필요도 배려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고 나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 때 이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다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잠깐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무례한 어리광 받아주지 마세요. 자기 성향만 주장하며 받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사람들, 무조건 거리를 두세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고 피해보지 마세요.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법. 무언가를 할 마음이 없다면 게으름이고 무언가를 할 엄두가 안 난다면 번아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게으름이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번아웃이다. 시작하기 전에 불평부터 한다면 게으름이고 시작하기 전부터 버겁다면 번아웃이다. 흥미가 생기지만 하지 않는다면 게으름이고 흥미로웠던 것이 재미없어졌다면 번아웃이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건 게으름이고, 다 포기하고 싶고 지쳤다면 번아웃이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때 지금 내 상태가 게으른 것인지 번아웃이 온 건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게으른 것이라면 정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번아웃이 온 것이라면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게으른 상태라면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게으름을 방치하다 보면 나태함에 잠식되어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번아웃이 온 상태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썩은 물을 비워내야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듯 지금은 머리를 비워야 할 때이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40대가 20, 30대에게 전하는 조언 10가지. 하나, 건강은 미리 챙기세요. 지금은 젊은 피 덕분에 체력과 회복력이 뒷받침되지만 지금부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내 몸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둘,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쁠 때 약속한다든가, 화날 때 다짐한다든가. 감정에 앞선 선택은 대개 실수를 초래합니다. 셋,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젊음을 힘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사랑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과도 많이 놀러 다니세요. 젊은 시절의 추억은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로 남아 나에게 영원한 위로이자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부모님께 소홀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뵙고 눈과 가슴에 담아두세요. 종종 식사 자리도 함께 하시고 멀리는 못 가더라도 집 앞 산책이라도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정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실 때 잘 챙겨드리세요. 평생 후회합니다. 여행은 꼭 자주 다니세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시간 내서 떠나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해답을 찾아내기도 해요. 6. 꿈은 크게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의 실패는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양분이자 피드백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세요. 20, 30대는 인생의 구색을 갖출 때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 때입니다. 7. 당신의 청춘을 사랑해 주세요.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아름답지 않은 젊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청춘과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8.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40대가 되면 저절로 옅은 관계는 멀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굳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허물없이 편하게 만나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9. 벌써부터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로 젊은이들의 고통이 합리화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고통은 젊은이가 견뎌야 하는 과업이 아니에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망치는 게 마냥 비겁한 것만은 아니에요. 10.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나뿐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언제나 내 인생의 1순위는 나로 두고 당신이 삶의 주체인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주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의 차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동기부여 삼아 용기와 배움을 얻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라며 핑계대기 바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며 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잠시 좋았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간과하고 과거만 내세우며 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나아가고 마침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실수는 바로잡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자신을 보완하고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만 높은 사람,
사소한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믿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른스러워지고 있다는 증거. 하나,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험한 표현이나 비속어의 사용이 줄어들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리며 자기 생각을 다듬어 조리 있게 말할 줄 안다. 또한 말할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혹시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아낀다. 둘, 여유가 생긴다. 쉽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분이나 태도에 여유가 생긴다. 어떤 상황이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줄 알며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셋, 뚜렷한 신념이 생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가치관이 명확해지며 내면의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해진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강요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자신이 믿는 신념대로 살아간다. 넷, 배려심이 깊어진다. 자신의 기분대로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성숙하게 행동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다섯, 자존감이 높아진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1순위로 두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다. 가끔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를 타박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응원해준다.